안녕하세요. 바둑닥터입니다. 자, 오늘도 타이잼에서 3단 대국자분들의 바둑을 보면서 포석의 달인대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과 백 대국자분들 모두 3단 대국자분들인데 자, 어떤 것을 또 오늘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흑이 화점하고 이제 소목을 섞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바둑판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첫 번째 수를 본다라고 하면 이쪽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의외로 이거를 이제 취미로 두시는 분들 중에서는 첫 수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방향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은 우상기에다 갖다 둬야 됩니다. 그냥 뭐 반칙은 아닌데 일종의 매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걸쳐가고 여기를 이제 협공을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포석을 좀 방해하겠다. 흑이 좀 생각하는 포석을 약간 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금 포석이죠.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사실 흑의 전법, 옛날에는 이제 미니 중국식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탑바법이 다 나와 있어서 특별한 전법이 이제 논해지는 시대는 아니죠.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붙여갈 가능성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뭐 이렇게 굳혀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협공은 흑이 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자, 역시 3단 바둑답게 여기 뛰는 수를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타이잼 3단 정도에서 모양을 좀 크게 그리는 바둑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고수들 바둑을 보면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이제 나눠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를 뛰면 요즘에는 8번을 이제 밑으로 두는 게 좀 더 유행하긴 하죠. 요게 이제 이유를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도 사실 30년 정도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석이죠. 30년보다 훨씬 오래됐지만 그 30년 전부터의 이제 좀 거슬러 온 것을 보면 이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다가오면은 이 한 점의 준동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이걸 받아주면 백이 너무 느리니까, 네. 그래서 안 받았을 때 여기를 이렇게 준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넘어가는, 네. 축이 이제 안 돼야 되는 옵션이 있긴 하지만 축이 안 됐을 때 이제 이걸 단수 치고 하나 먹여쳐주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 돌이 준동해가지고 이걸 제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도 이쪽을 끊어서 다시 이제 교환을 하는 이런 뭐 모양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수를 치면은 이어줄 수는 없거든요. 넘어갔을 때 백돌이 너무 뭉쳐가지고 이건 양곳마루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 두 점을 이어가기에는 주도권이 너무 없어서 뭐 이런 식의 맛이 이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창우 구단이 전성기 때 이 상황에서 두 칸을 내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두 칸을 두면은 이제 맛이 좀 완화되고 굉장히 두터운 수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수인데, 자, 세월이 이제 AI가 이걸 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는 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시도한 기사가 있기는 있었어요. AI 전 시대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밀렸을 때, 나중에 여길 밀렸을 때, 이제 이쪽 끊는 것이 약간 좀 듣다 보니까 여기 미는 힘이 좋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죠. 자, 그만큼 바둑의 정석도 업그레이드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미납니다. 자, 일단 이쪽을 뛰는 거를 3단 대국자분들의 바둑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돌이 5선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이거는 이제 좋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상대 돌은 전부 다 3선 내지 4선, 집이 되는 선에 있는데 내 돌은 5선에 있다. 그러면은 세력을 사용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정석을 보면 이 정석을 이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행마의 요령입니다. 정석을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여기를 뛰면은 이제 끊는 거가 부각이 되죠. 잡으면은 이 석점을 토해내야 되고 너무 두텁죠, 흙이. 자, 그리고 백이 이제 이쪽을 이어가면은 축으로 제압을 해서 요돌이 잡힌다는 건 이걸 이제 끼워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진출하는 거를 보면서 백을 이제 이렇게 돼도 흙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흙이 이거를 늘어주고 나서 여기를 양보해도 바깥쪽 빵 때림이 너무 두터워요. 자, 그와 더불어서 귀는 두면 산다는 사실.
생각보다 집이 별게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거 시중 가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끼워가는 맛이 너무 나빠서 그냥 김밥 옆구리처럼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석 요령을 보면 요거 하나 밀고 이쪽 위를 먼저도 밀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띄어서 여기를 두면 요렇게 뭔가 좀 돌에 연결을 주면서 이제 세력을 많이 쌓아갔는데 이 세력이 보고 있는 방향이 이제 하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때 여기를 딱 갈라쳐 주면 이 세력이 많이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지금은 상변도 아니고 이 좌변도 아니고 하변 쪽을 가주면 이 세력을 견제하기에 딱 안성맞춤으로 판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띄어서 보통 요돌이 화점에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흙이 이제 실속이 없죠. 자, 근데 이 세력에 대해서 어느 자리를 어떻게 삭감을 하고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가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3단 대국자분들의 바둑에서는 이런 행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날일자 아주 좋죠? 날일자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자유입니다. 자, 이걸 붙여서 흙이 지금 대표적으로 속수라고 불리는 수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은 내 돌이 변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뛰면은 같이 뜀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바둑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결국 이 돌이 지금 서로 어, 내 돌이 중앙에 올라갈 때 같이 춤출 수 있는 파트너가 동행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만 중앙 쪽에서 돌이 5선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석도 여기를 이제 협공 가는 것이 많이 나오죠. 만약에 뛰면은 뛰고 또 뛰면은 뛰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얘네는 이제 동등하잖아요. 거의 나가는 스피드가. 근데 이제 흑은 우변을 가져갈 확률이 높고 백은 상변을 가져가서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이제 암기보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요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속수 중에 하나죠. 이걸 함으로써 여기 들여다보는 기억자 행마에 대해 결함도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날일자 행마에 대해서 이제 프로 바둑을 보면은 고수 반득을 보면 한 칸 뛰는 경우가 많은데 한 칸의 장점은 이제 힘이 좋다는 겁니다. 힘이 좋다란 뜻은 차후에 얘를 이제 끊어갈 수 있는 파워가 강력합니다. 두 점의 이 힘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날일자인 경우에는 날일자의 장점은 집의 사이즈가 좀 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를 마음 놓고 싸우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치고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여기를 붙일 때 이 두 점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둘 때는 이제 단수를 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끊어가면 이 두 점, 요성을 잡아낼 수 있는 지금 권리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흙이 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요 교환을 해주면은 100% 악수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백이 여기가 단단해져서 요런 것을 두고 이제 대악수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는 기억자 행마가 탄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거를 이제 띄워주고 요런 식으로 뭔가 좀 다가와주면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거든요. 살짝 이상했을 뿐이지. 보통 바둑에서 이 정보를 그냥 기억하는 거가 제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거. 자, 이게 이제 한 수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바둑이 압도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도 이제 원리에 맞춰서 두면 나가면 지키고 그다음부터 중앙을 동행을 하면 같이 뜀뛰기 행마를 해주면 보통은 비스무리해요. 자,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상한 거죠. 요런 악수가 왜 악수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백은 아직까지는 때릴 타이밍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걸 때려주면은 뭔가 지금 백도 약간 여기저기 막 구멍이 생기면은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히 여기를 둬서 이의 약점을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흙이 이런 데를 두면은 백이 나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공격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붙여가지고 근거도 마련하면 제자리 걸음한 수가 흙이 하나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흙이 안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지켜가는 위주로 두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하면 요게 이제 교환이 돼 있는 거잖아요. 혹은 여기를 이제 뛰어가면은
이게 세력이 연결되어 버리면은 생각보다는 흙이 안 나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바로 때리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이런 수를 되게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그냥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길 쉬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면 이게 나한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둬서 흙이 얘를 돌봐준다면 그때는 이제 화를 내는 걸 고려해 봐도 되고요. 자, 뒤늦게 여기를 지켜가서 여기를 지키더라도 여기를 오픈시켜 놨기 때문에 흙이 이제는 막아가면 막아갈수록 요 한 점이 떨어지는 거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거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지금 타이밍이 두 대국자가 많이 엇갈리고 계시죠.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건데 요 자리를 넘어가는 게 이제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기를 걸쳐가면 이쪽이 어마무시해지죠. 자, 그럼 백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은 세력을 내줬잖아요. 그때는 한 번쯤 견제하는 수가 들어와 주면은 요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도. 눈목자까지 온다면 장점은 흙을 작게 만들고 단점은 귀의 맛이 있다는 거. 자, 나를자의 장점은 귀의 맛이 좋은데 아직까지 여기 좀 늘어날 폭이 약간 더 커진다는 거. 자, 어쨌든 이런 건 장단점이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넘어가는 게 좋아 보여서 선수 차원에서 둔 건데 백도 가만히 받아주면 돼요, 이거는.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이걸 뒀다는 거는 흑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이걸 두고 끊어가지고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끊어가는 의미가 없으니까. 단수 한번 치고 요거 한번 제압해주고 따내놓고 나서 요렇게 집으로 이득을 봐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꾹꾹 눌러 막으면 이 돌이 굉장히 뻘쭘합니다. 할 게 없어요, 별로. 요게 단수가 선수라서 끊어봤자 별로 지금은 이제 흙을 두텁게 해주는 것뿐 집으로 엄청 손해봤죠, 지금. 네. 선수로 당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흑이 타이밍 캐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느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이거는. 자, 이거는 흑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다시. 야,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초반부터 보는데 이걸 밀고 나면은 얘를 나와 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러면 얘를 나와 끊는 게 없다는 건 오히려 흑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 두면 사는 거고, 네. 여기를 뭐 이렇게 지키기만 해도 나와 이 들여다본 수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를 못 합니다. 자, 타이밍을 지금 공격 가는 거에 대한 타이밍이 캐치가 잘 그대로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뒀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모양을 중시하는 거가 중요한데 요렇게 둬주면은 약간 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요. 자, 그럼 어영부영 집으로도 이득받고 다 막혀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지키는 게 패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무섭냐. 그냥 수읽기를 해보면 됩니다. 이걸 뒀을 때 패감이 있나 없나. 근데 만약에 패를 졌다고 해볼게요. 바꿔치기를 하면 되긴 되는데 패를 만약에 양보를 해서 졌다. 그럼 이걸 이으면 어차피 백이 이걸 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는 보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패는 그냥 백이 공배를 끊어가는 그런 패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읽기가 조금 결합이 돼야겠죠? 한 5수 정도는 읽어야만 이 패가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입구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또 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고 자, 일단 이걸 뚫어 갑니다. 자, 백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빠르게 지금 응징을 가하러 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야, 바둑 재밌다 이거.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야, 이거는 보세요. 장문이 이렇게 하면 장문이 터져요. 자, 장문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런데 묘수가 있어요. 날일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쳐주면은 얘는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흑이 이 돌은 잡힌 게 맞는데 지금 백이 깜빡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을 젖혀가지고 가만히 이어주는 사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활이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여길 두면 이렇게 집어가지고 양쪽이 옥집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두면은 여길 치중 가는 타이밍. 단수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치중을 한 방 가주면 한 집 내면 2점이 잡히고 백이 2점을 살리면 여기를 딱 옥집을 만들어 가지고 백이 그대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이유가 지금 공격 가는 타이밍하고 그런 것이 지금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활 자체가 결국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일단 두 대국자는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시죠. 자, 이게 결과를 놓고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겠거니 싶은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밀고 여기는 일단 초점에 없습니다. 두 대국자분이. 자, 이걸 젖히고 늘어서 일단 여기 행마는 맞아요. 자, 지금 좋은데요. 일단 이걸 두고 백이 이렇게 할 거면은 사실은 끊어갈 필요가 별로 없긴 한데요. 원래는 이거를 여길 하나 때려주고 요 돌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약한 돌에서 행마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걸 끊으면 이렇게 쭉 버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say goodbye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활개치는 행마를 해줘야만 여기를 끊어간 의미가 생길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이걸 밀고 나서 이걸 지켰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돌의 힘은 좀 약해지는데 이것도 뭐 일리는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움직이겠다는 얘기니까. 자, 일단 중앙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럴 때는 이제 100% 행마 전투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행마 전투는 보통 이게 장문 같은 실수를 치어버리고 나서 이게 터져버리면 얘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럴 때가 이제 행마가 초반에 이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은 행마하고 술기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문을 쳤을 때 내가 과연 이 돌을 잡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를 과연 잡을 수가 있느냐가 첫 번째 이제 과제예요.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럼 여기가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1초만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걸 밀면 쭉쭉쭉쭉 늘어줄수록 이 돌이 좀 약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걸 쭉쭉 늘다가 견제 한번 가주면 이게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장문이 되면은 갖다 씌우면 돼요. 장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장문을 쳤을 때 얘가 만약에 못 움직인다라고 보면 그냥 씌우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보면 요돌 이걸 뛰거나 이걸 꼬부리거나가 이제 기본 옵션이 돼야 되고 머리 자리 출발.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살아있다고 볼 때 젖혔는데 이렇게 찌그러져야 되는 모양 있죠? 찌그러져도 막 이렇게 끊는 맛이 남았을 때 그러면은 급소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걸 두고 뛰어나가면 그때부터 머리 행마를 같이 동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행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리를 깨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뒀는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자, 이걸 이제 이쪽이 약간 후드려 맞은 느낌이 좀 있죠, 행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딱 제껴버리면 백이 뭔가 좀 활개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죠. 방금 전하고 다르게. 자, 그렇게 되고 젖혀서 백이 행마 좋은데요? 자, 일단은 여기는 안중에 없어요, 지금 두 대국자분께서. 자,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실전에 사화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요거를 읽어갈 수 있는 느낌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 뒀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읽기를 이렇게 살았다고 하고 요 마지막 수에서 수읽기가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 자리는 좋고 자, 일단은 백이 먼저 끊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공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공수가 흑이 한번 타이밍을 놓치니까 지금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길 젖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끊어가면은 요 대마가 못 살아 있어서 이걸 따내주거나 하면은 살아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더 집을 넓히려면 입구자 두더라도 결국은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요 백돌은 자연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여기서 협공이 올 때 지금부터 이제 흙이 해집고 나가야죠. 바깥으로.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은 그냥 자체로 살려버리는 그런 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거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백이 타이밍을 먼저 확보를 해서 끊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흙이 거꾸로 살아가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권을 백이 뺏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올 수가 있죠. 협공을 먼저 갑니다. 자, 이제는 완전 달라졌죠, 흐름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씌웠을 때 과연 이게 백이 유가이고 흙이 무가인데 흙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지금 질문을 던진다면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유가 무가일 때 흙은 안쪽 공배를 메꿔야 되는데 백은 그냥 바깥쪽만 두면 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버리죠. 자, 이렇게 지금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백의 공격과 행마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까지 늘 줄 아는 분이라면 엄청난 내공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야, 확실히 기본기가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백이 옵션이 두 개예요. 이렇게 할 때 빵때림을 줘도 느는 수가 있어서 이 요석을 잡으면은 여기 이런 데 치중 가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요게 지금 요석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백이 집으로 더 앞서고 이 대마는 나중에 백이 그냥 큰 자리를 가다 보면 여기 손질이 몇 번 더 필요합니다. 굳이 공격을 안 하더라도 중반에 백은 좋은 자리 3선이나 4선에 돌이 가고 흑돌은 중앙에 이제 본인 스스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백이 기본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쳐서 빵따냄 주고 이걸 잡거나 아니면은 이걸 이었을 때 이렇게 한번 쑤시고 들어가면 여길 넘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슬슬슬슬 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늘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상전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약간의 모험이 따르긴 하겠네요. 만약에 이 수상전이 나는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바로 이쪽을 젖혀 이어가지고 조금 작게 먹을게. 작게 먹지 뭐. 안 돼라고 하면 그냥 잡아버리고. 네. 잡아줄게 그러면 늘어가지고 이 돌이 살아있다 보니까 한층 더 안정적인 전투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일단 대박. 야, 확실히 백 대국자분께서 기본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이게 패를 그래도 보셨네요, 이게. 자, 그래도 이 뛰는 수가 살짝 지금 찝찝으리하긴 하네요. 이걸 두면은 보통은 이게 여길 찌르고 두면은 그냥 해결되는데 요 패가 남아있긴 하네요. 그냥 막아주면 여길 이어가지고 요렇게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흑도 한 집을 내는데 요거 좀 수읽기하기가 좀 복잡한 감이 있죠. 이것도 왠지 백이 이길 것 같긴 한데요. 자, 백이 이겨가는 느낌이 맞긴 한데 약간 좀 확실하지 않아서 이걸 하나 찔러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흑이 패를 만들어냈으니까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수읽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자, 일단 이거를 또 이거 지금 흑이 술기에서 백이 한 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기를 두면은 뭐 이을 수도 있고 여기를 아예 뒤로 쳐버리는 결과가 나와도 다 받아줘도 자, 이거를 다 패를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씩 툭툭 따내거든요, 백이.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쉽지 않은 전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냥 이어버렸네요, 이거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쪽을 들어왔는데 자, 이걸 또 다시 한번 2단 저칙에 따라 그냥 늘어서 늘어서 지금은 이거는 좀 심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백이 이제 쉽게 둘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봤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 이 돌이 빵때렘 된 게 공격이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벌리는 방법이 좀 쉽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아예 2단을 제낀 다음에 이 한 점을 이제 안 먹으면은 좀 전투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버틸라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늘고 요게 좀 복잡하면 아까처럼 그냥 여기를 막아버리면 돼요, 이쪽을.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뒀기 때문에 자, 이걸 늘고 좀 억지로 약간 공격 가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위험해요. 그냥 늘어주고 대국을 그대로 전개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흑은 어떻게 하냐? 이걸 먼저 하나 따내놓고 이 빵따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안형이 있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안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 대마를 타개를 해주고 좌변을 먼저 뽑아먹고 전투를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도를 사는 거는 일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두고 얘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은 돌이 중앙 쪽으로 나가야 돼요. 안쪽에서 이렇게 한 집을 이거는 이제 집 가치로만 치면은 거의 뭐 한 집, 두 집짜리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져 있는 것이 가치가 더 높죠. 자, 이제 변에서 살려야 될 때는 이럴 때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제 중앙에 덮어 씌웠는데 이걸 두고 여기를 가는 것 자체가 가치가 좋다라고 하면 가야죠. 공방간에 계산해 보면 10집이 넘는다면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근거를 압박했을 때는 안쪽으로 찌그러지면 안 되고 중앙을 나가는 걸 고려해야 돼요. 나가는 걸 최소한. 자, 이렇게 받아주면 백이 이득입니다. 지금 이미. 근데 백도 여기 너무 집착을 하고 있죠. 지금. 백은 지금 빨리 그냥 여기를 바둑판을 넓게 넓게 보고 이 돌이 보이지 않는 안형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수로 가기 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안형을 어떻게 하면은 잘 찾아내느냐. 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흑이 먼저 이걸 해놓고 자, 흑이 또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돌 살아갔죠? 자, 살아갔는데 가급적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두면은 중앙을 나가는 것이 가치가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가주면 나가는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먼저 선수해서 좀 득을 봤다는 거죠, 지금. 자, 이래 놓고 나가면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이 또 살려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 행마가 살짝 아쉽네요. 요렇게 둘 수 있었다면 뭔가 좀 연결고리를 지어주면 여기를 이제 흙이 자충 같아 보이긴 하는데 요거 하나가 되어 있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둬주면은 이걸 끊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자, 타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돌이 연결되고 좌변의 발전성이 마구 발전을 하죠. 자, 일단 단수를 치고 이 돌이 찢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뭔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은 한 방에 역전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젖혀가면은 요래 두고 요래 두고 요래 두고 요래 두고 요렇게 술기가 딱 돼보면, 자, 한 끗 차이로 지금 흙이 지는 그런 수상전이 나와버리죠. 야, 진짜 아슬아슬하죠. 제가 이걸 쳐놨던 게 단수를 한번 치고 나서 이쪽을 끊으면 아까랑 좀 수상전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기어 나갈 수는 있겠네요. 계속해서 막아간다면 수읽기는 가미가 돼야 돼요. 자, 근데 그 수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요돌의 행마 두 개가 살짝 틀려가지고 지금은, 자, 이렇게만 해주면은 흙이 이 돌 살렸죠. 백이 중앙, 여기 투자 엄청 많이 했죠. 흙이 중앙을 막아버렸죠. 자, 이러면서 바둑이 또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하지만 이 장문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기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와, 성동격서까지. 자, 이거는 이제 젖히고 나서의 수읽기가 조금 확실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젖혀갔으면 끝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 흙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여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방법론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걸 두고 나서 이렇게 지켜야 되면 또 빵 뚫려버리죠. 자, 이거 이제 이런 행마가 키포인트예요. 얘를 끊어주고 지금은 쭉 밀어나가서 전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뚫어뻥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행마 틀린 거에 대한 흙의 죄값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뚫어뻥 당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별로. 자, 지금 백이 또 함정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위험천만한 행마가 또 나왔네요. 자, 이걸 밀고 설마 끊지는 않겠죠? 끊었습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네, 지금 그런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행마를 공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걸 두고 다음에 여기가 위험해서 이제 이걸 둔 거는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얘를 하나 뚫어주고 얘를 하나 뚫어줘요. 자, 그럼 여기 포텐셜 발전성이 확 떨어졌죠. 그리고 백은 이 돌이 죽었으니까 이 돌이 아무 걱정이 없고 흙은 양곳말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잡을 수 있냐? 못 잡죠. 그러면 이때 그냥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큰 자리를 가다 보면 흙이 손질이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손질이 안 들어가고 나도 큰 자리, 오케이, 너도 큰 자리, 여기 큰 자리잖아요, 이쪽이. 깨고 있잖아요, 돌집을. 그때 결국은 여기 손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질이. 그러면 내가 뭐 이쪽을 먼저 둔다. 그러면 이런 데 두면은 여기를 뭐 이렇게 하면 또 손질이 들어가야 돼요, 손질이. 자, 9번하고 10번하고 교환되는 건 100% 100이 이득입니다. 이런 지금 집으로 교환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두고 억지로 장문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도 이제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리고 집이 되는 자리로 돌이 가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이 젖혀가는 수읽기 콤비네이션이 딱 나와버리면 다시 이 돌이 잡히면서 역전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2단 젖혀도 되는데, 아, 이렇게 행마가 찌그러지면 안 되는데요, 지금은. 자, 안타깝네요. 이거를 젖혀가면은 제일 쉬워요. 지금은 이 석점 잡으면 일단 무조건 득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늘었는데 밀었죠. 지금은 보이니까 여기까지 놓고 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뒀는데 지금은 흙이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너무 쫄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쫄 상황이 아닌데 이걸 뒤로 이어주면 다시 백이 같이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뛰어버리면은 흙이 공배를 가는 퍼레이드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이런데도 나중에 젖혀가면 엄청 아프거든요. 이런데 다 선수로 내줘야 되는 그런 장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뛰고 늘어서 정신을 백이 빨리 차립니다. 지금. 자, 이런 거 있는 거는 좀 안 하면 더 좋겠네요. 지금 이걸 잡으러 가고 싶다는 욕구가 좀 강한데
이런 걸 교환함으로써 막히는 거예요. 얘를 안 해주고 이걸 따내면은 집으로 이렇게 득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논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한 점은 할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늘어가고 이걸 뛰고 자, 이렇게 들여다보고 결국은 중앙을 막아가는데 자, 일단은 지금 행마 자체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수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봤는데 야, 배울 거 진짜 많았다. 그쵸? 지금 일단 초반부터 계속해서 전투가 흑이 유리했다, 백이 유리했다, 엎치락뒤치락 하죠. 자, 근데 3단 대국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럼 여기에서 정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마에 대한 이해도, 수읽기, 그리고 요석과 패석의 판단, 그리고 근거에 대한 이해, 이런 걸 가지고 판을 잘 짜나가시면 4단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바둑은 마지막에 가서는 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충분히 이기는, 보면은 백이 집으로 많이 앞서 있고 흑이 결국 이렇게 졌다는 거는 뭔가 좀 자꾸 위축된 행마가 나온다는 거고, 위축된 행마는 내가 공격할 타이밍과 수비할 타이밍에 조금 분간이 안 돼서 되도록이면 수비적으로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3단 대국자분들의 대국을 토대로 포석의 달인 대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이번 강의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